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무리의 힘으로 비판 세력 제거해버리겠다는 친문 집단,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26일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덩달아서 지금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11시간 동안 여자 둘뿐인 집에 들어가서 이 검찰 수사관들이 여러 명이 밥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11시간을 끌었다는 게 이건 너무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도 들어봤어야지요. 검찰 수사관들이 뭐 할 일 없어서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지체시키면서 밥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부러 여자 둘뿐인 집을 거기다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뭐 괴롭히려고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변호인을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말이죠. 조국 장관이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뜻을 대통령에게 전한 듯이 그런 식으로 국회 답변에서 말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또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주하는 주술적 행위, 이게 또 지금 이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주 유행하고 있답니다. 사람 모양으로 이제 만든 소민형, 그걸 옆으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붉은 글씨로 윤석열 이렇게 적은 종이를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붉은색의 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신에 다 꽂아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자기들은 문파라고 하죠. 문파라고 하대요. 이게 문파, 이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문파들이 그거를 각자 전파시키니까 일시에 이제 그게 확산되는 거죠. 뭐 지금 원본은 삭제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이게 지금이 정근대 시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다니. 그것도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문파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치명적인 한 곳을 남겼다, 마음이 여리신 것 아니냐. 치명적 한 곳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상상하실 일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것 아니냐. 거기도 꽂아버리지. 이런 의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뭐 온갖 댓글을 다 그렇게 달고 있답니다. 근데 과거에 무속이 횡행하던 때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효력이 있을 거다 믿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오늘날은 뭐 그걸 이렇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맥힐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장난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안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이라든지 뭐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인식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치적 지형, 이게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술적인 방법으로라도 상대방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주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결속만 할 수 있다면 이 정권을 앞으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다, 우리 편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과거에 그 촛불혁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이죠. 촛불혁명 집회, 이때도 보면요, 사실은 그 안에서 아주 목불인견의 그런 광경이 연출됐고 아주 뭐 소름 돋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런 구호도 외쳐졌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요? 이 사람도 여기다가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조 장관이 어떻게 과거의 이 행태를 자기들도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변명하고 할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뭘 자기들이 점잖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반론을 제기할 이런 입장이 안 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말이죠, 상대방을 헐뜯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패싸움을 벌여가지고 정권을 그렇게 해서 계속 잡고 그걸 유지하면 세상은 우리 세상 아니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뭐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 집단 패거리 정치가 되어버리면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고 위험한 거죠. 집권 세력과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가요. 노무현 시대에도 좀 패거리 정치식의 광경이 자주 노출됐습니다만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뭐냐 이걸 새삼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는요 5,200만 우리 국민의 안녕과 번영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편의 힘, 내 편의 전력 이걸 강화시켜서 적을 토벌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약에 이걸 인식하게 된다면 이 정치가 정말 무시무시한 과정이 되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섬찟해집니다. 흔히들 말이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개헌도 시도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그건 바로 독재적인 대통령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독재냐 아니냐 그 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간단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구분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나의 천하, 이 나라를 우리 국가를 나의 천하 이렇게 인식하면 그건 독재자입니다. 천하는 천하 만민의 천하 이런 인식이 투철할 때 그 사람 민주적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혹시 또 문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혹시 이건 우리의 천하, 우리의 나라, 우리만의 조국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누굽니까? 주권자 아닙니까? 최종적 심판자는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제히 그라운드에 뛰어내려가서 같이 엉겨서 싸우고 있습니다. 편을 갈라가면서. 편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심판을 봐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 심판자, 대통령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재지요. 대통령이 최종적 심판자 역할을 하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권한을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요. 아직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민주정치가 성숙하려면 세상에 주술로서 말이죠. 저주하는 그 반대자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엄정하게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당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심지어 협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면 이게 민주정치가 아니죠. 나라다운 나라 그걸 만든다면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어주겠다면서요. 이겁니까? 그 약속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